일찍이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땅이자 고려의 충절이 드높았던 대몽 항쟁의 주무대였으며 서양 세력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격전지였던 강화도. 강화도 남쪽 길상면에는 산의 형세가 마치 세 발 달린 가마솥과 가까이서 이름 붙여진 정족산이 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이곳에 단군의 새아들이 쌓았다는 삼낭성. 삼낭성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전등사, 조선 왕실의 실록을 보관했던 정족 사고 등이 있다. 삼낭성은 일명 정족산성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는데 삼국시대에 이르러 그 위에 막도를 맞추어 가며 쌓았고 성체 안에는 막도를 채운 튼튼한 석성으로 축조되었으며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보강되었다. 단군 안검에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삼낭성 내에 아늑히 자리 잡고 있는 전등사는 독특한 절집이다. 산성 안에 절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등사에는 산문이나 일주문이 없다. 그 대신에 삼낭성의 남문인 종회로와 누각이 없는 아치 형태의 동문이 절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아도화상이 처음 창건하고 진종사라 이름 지었다. 그 후 고려 충렬왕비 정화공주가 이절의 귀한 옥등을 시주했다 해서 전할전 등불등자를 써서 전등사로 개명을 하였다. 지혜의 등불이 대대로 전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대조루, 바닷물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래층의 높이가 유난히 낮다. 대웅전을 보기 전 낮은 통로를 지나게 하여 저절로 몸을 낮추고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대조루 밑을 지나 들어가면 정면에 대웅 보존이 자리 잡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웅장한 목조 석가열의 삼불좌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섬세한 표현이 특징인 이 목조 불상들은 조선 광해군 때 제작된 것으로 보물 제178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상 위로는 조각 솜씨가 뛰어난 닷집이 눈에 띈다. 닷집이란 불상 위를 장식한 도깨 모양을 말하는데 전등사 대웅전의 닷집은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으로 유명하다. 활짝 편 극락조의 날개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표정 하나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수미단은 법당 내부에서 불상을 모셔놓은 단을 말한다. 불교에서 수미사는 세계의 중앙에 있으며 여기에 부처가 있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법당에서는 부처를 모시는 곳을 수미단이라고 한다. 전등사 대웅보존의 수미단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 있다는 수미산에서 이름을 따온 불상을 모셔놓은 단. 수미산의 산단은 영험한 동식물을 조각했으며 불법을 수호하는 도깨비의 표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전등사 대웅전에서 또 하나
대놓지 않고 봐야 할 곳이 있다. 대웅전 지붕에 내 귀퉁이 날아갈 듯 하늘을 향해 들려있는 주녀 아래에 있는 이상한 형상의 조각들이다. 이 조각을 두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전생 중 하나인 흰 원숭이라는 주장도 있고 불교의 악기 중 하나인 나찰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여러 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이 조각들이 벌거벗은 여인의 형상, 곧 나부상이라는 해석이다. 성스러운 법당에서 웬 나부상 이야기일까? 여기에는 한 도편수와 주모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광해군 때 전소된 대웅전을 다시 지을 때 이 공사를 맡은 도편수가 아랫마을에 사는 주모와 정분이 있어 노임을 받은 돈을 주모에게 맡겨놓았는데 주모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 돈을 몽땅 갖고 도망가 버렸다. 이에 도편수가 배신한 연인을 안갚음을 할 요량으로 대웅전의 추녀의 4개의 나체상을 만들어 영원히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도록 조각해 놓어 날마다 독경소리를 들으며 죄를 뉘우치게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오른손을 올렸는가 하면 양손을 올린 이도 있고 환하게 웃고 있는가 하면 슬픈 얼굴도 있다. 과연 그 대웅전을 중건했던 도편수나 스님들은 무슨 뜻으로 나부상을 올려놓았던 것일까? 단순히 사랑을 배신하고 욕심에 눈먼 여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도망간 여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염원도 들어있는 것이다. 또 그런 조각상을 보게 될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으라는 뜻도 담겨 있으리라. 명부전 맞은편 왼쪽 언덕을 약 100m 오르면 조선 왕실의 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토가 복원되어 있다. 조선 왕조실록과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곳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등 4곳에 이를 나눠 보관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에 있던 사고는 모두 불탔다. 전주본은 묘양산에서 만이산으로 현종 1년에는 전등사로 옮겨졌다. 1931년까지 이곳에 있었으나 그 이후 서울로 옮겨졌다. 지금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돼 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은 1998년 복원한 것이다. 경내에 있는 보물제 393호 범종은 중국종으로 중국 하남성의 숭명사에서 북송시대 1097년 고려 숙종 2년에 주조된 것으로 우리나라 종과는 달리 종머리에 음간이 없고 용머리 주위에는 아름다운 16개의 연잎이 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견대와 요대 사이에는 8개가 둘려 있어 특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녹여서 군수 물자를 만들려고 수탈한 종이다. 전등사에 있던 종도 수탈됐는데 광복 후 전등사 범종을 찾는 과정에 부평 군기창에서 발견돼 전등사로 가져왔다. 전등사 범종은 끝내 찾지 못하였다 한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승군 50명이 전투에 참가하기도 한 호국 불교의 사찰로 당시 조선 수비대장이던 양원수 장군 승전비가 전등사 복문 입구에 세워져 있다. As you fade away